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키아벨리입니다. 정치를 보는 눈 마키아벨리. 오늘도 변희재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목감기가 있어서 목이 그래요? 조금 쉬었는데 네, 죄송합니다. 관리를 잘못해서.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 네, 열리긴 하는 건가요? 지금 금요일 오전 이 시간에 거의 열리는 게 확정이 됐죠. 네네. 네, 의제 뭐 정하지 않고 일단 전제 없이 무조건 만나서 아무 얘기나 다 하겠다. 그게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었죠? 예, 그 이재명 네. 대표가 발표를 하고 지금 네. 대통령실이 환영한다 그래서 네. 지금 금요일 오후에 실무회담에서 바로 만나겠다 했기 때문에 네. 내주 초 정도 만나지 않을까? 뭐 토요일 날 만나지 않을 테니까. 일단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자고 제안한 거 이건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거죠? 아니, 제안은 이재명 대표가 먼저 했죠. 아 원래 했죠. 네, 원래 네, 해놨죠. 먼저 늘. 네. 이건 뭐 믿어낼지 모르겠는데 네. 이 심평 씨가 지금 역시 금요일 오전 YTN에 나와서 이 뒷얘기를 해줬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영수회담 하자고 얘기하기 전에 이재명 대표의 이 원로 측근이 심평 씨에게 부탁을 했다. 대통령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심평 씨가 대통령 타진해 보니까 지금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무슨 뭐 특검이라는 거 뭐 전제 없이 편하게 만난다면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뜻을 전해주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발표하고 대통령이 한 4, 5일 뒤에 화답했다. 이게 지금 심평 씨 주장입니다. 네. 그 뭐 신빙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근데 좀 구체적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영수회담 할 때요. 사실은 뭐 채널을 막 3-4개 가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뭐 다른 채널이 더 중요한 역할일 수도 있겠지만 심평 씨한테 역할은 간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여튼 대통령이 그동안 야당 대표에 대해서 절대 만날 수 없다라는 입장만 보여주다가 총선 참패 이후에 변화된 거잖아요. 이 변화는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일단 총선의 영향이 가장 컸죠. 네. 총선의 영향이 워낙 컸기 때문에 뭐 더 안 만난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 그러니까 지난번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야당의 대표이긴 하지만은 야당 내에서만 인정받은 대표였는데 그 야당을 이끌고 과반 이상의 뭐 사실상 내각제면 집권당입니다. 과반이면. 네네. 사실상 국민으로부터 추임받은 야당 대표였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수사를 한다는 이유로 안 만날 수 있는 그 핑계는 없어진 거죠.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평가는 어떻게 하세요? 긍정적으로 평가하세요? 아니, 아니면 이를테면 이건 총선 참패 이후에 다분히 시간 끌기용 정책 퍼포먼스에 불과하다. 어떻게 평가해야 아니 돼요? 근데 윤석열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는 할 게 없는 거고 그 사람 대해서는 네네. 어차피 윤석열은 안 만날 수는 없는 입장이면은 그거를 어떻게 활용해서 윤석열을 확 바꿔내든지 아니면 쫓아내든지 이제 이 영수회담이 그냥 뭐 편하게 술 마신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전략을 세워서 가야 되는데 만약에 심평 씨 말대로 그냥 아무 의지 없이 그냥 편하게 만나자라는 부분들이 서로 양해가 돼서 진행됐다 그러면 이거는 뭐 작전 미스 정도가 아니라 작전이 없었던 거죠. 그건 뭐. 그러면. 그리고 실제로 지금 오늘까지 얘기 들어보면은 그냥 편하게 만나겠다는 거고 실무회담 때까지는 이 최상병 특검하고 네. 25만 원 지원 요 두 가지는 전제로 끌고 갔는데 JTBC 단독 보도에서는 그런 거 없다. 그냥 만나겠다는 단독 보도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건 또 모든 언론사가 다 이 특검이 전제가 됐었는데 또 JTBC 혼자서만 또 이렇게 특정 보도를 했는지 여러 가지로 석연치 않은 거죠. 의제를 정하지 않더라도 야당 대표가 할 얘기는 대충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우리 정상회담, 그러니까 야당 대표의 영수회담은 사실은 국제적으로 보면 정상회담에 준한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그 편하게 만나는 한번 오래간만에 만나서 얘기나 들어보겠다. 이건 안 돼요. 그렇게 만나면은. 왜냐면 양쪽 다 이 믿고 표를 찍어준 지지층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지층의 원하는 요구들을 관철시켜야 되는 거지. 한번 탐색전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정상회담이나 영수회담은 사전에 게임을 끝내죠. 그렇죠. 예, 사전에 요구 조건이 있으면 요구를 들어주고 뭐 이렇게 끝내는 게 거의 이 정상적이고 그게 안 되고 만났을 때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탁자 치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예전에 제 기억나는 게 김한길 민주당 대표하고 박근혜 초기 때 만났다가 그냥 거의 뭐 탁자 깨고 나가는 수준이 벌어졌었죠. 한번. 그럼 이번에도 의제 조율에 실패한 거잖아요, 결국은.
이건 실패한 거죠. 그리고 나서 만난다는 건 어떤 의미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대통령에게 이런 걸 해야 된다. 특검이든 뭐 재난지원이든 이런 걸 말하는 거 말고 다른 의미는 없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 기억나는 영수회담이 의제 조율에 실패하고 만났던 게 아까 말한 박근혜 김한길 사례가 있었고 네네. 노무현 박근혜 사례가 있었는데 그 노무현 박근혜 사례 때 같은 경우는 대연정을 제안했습니다. 노 대통령이. 네네. 이건 절대 안 받는다라고 이건 안 받는다 그랬는데 일단 만나서 얘기나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수첩공주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대연정을 안 받으려다 보니까 수첩에 써있는 거 말고 아예 말을 안 꺼내버려가지고 거의 파국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파국 자체가.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김한길 때 같은 경우는 이 국정원 댓글 조작 수사 문제였는데 아예 그 얘기가 안 된 상태에서 만나가지고 거의 뭐 주먹 치고 나갔던 거였는데 그러면은 지금 가장 중요한 특검 수용 자체가 거의 불가화가 돼버렸으면요. 안 만나는 게 제일 좋고요, 제가 볼 때는. 네네. 근데 만난다 그러면요. 강하게 가서 지르고 오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그런 민감한 얘기는 피하겠다. 민생 관련해서 협의가 될 것들만 얘기하겠다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김한길, 박근혜 노무현 사례하고는 다르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좀 톤을 다운시키면서라도 대통령을 만나서 이를테면 민생 분야에서 필요한 걸 얻어내겠다 이런 차원의 접근인가요?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대화가 된다는 얘기는 뭐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뭐 특검 수용 이건 완전히 거부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남은 거는 뭐 솔직히 툭 하면 이재명 대표가 25만 원씩 그 13조 원 돈을 뿌리겠다는 거고 현재까지는 대통령이 거부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뭐 멱살 잡고 싸울 일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네네, 그렇죠. 방법론의 문제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풀어보겠다 그러는데 글쎄 그러면은 이 지난 총선의 그 민심이나 민의를 대변해야 될 승리를 한 야당 대표로서 그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대통령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해줘야 되는데 듣기 싫은 말은 민감하니까 안 하겠다는 거고 25만 원 민생지원금은 도대체 그건 또 어디서 나온 건가? 그거는 과연 정말 민의가 맞는 건가 이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부터 관철하겠다고 된다면은 저는 영수회담의 성격이나 이 방향이나 지금 다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요. 일단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대목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지켜봐야 될 대목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뭔가 성과를 얻거나 진전이 있거나 하는 건 분명히 요구되는 대목이죠. 필요한 거고. 근데 이 영수회담의 성과라는 게 네. 이건 정상회담하고 좀 다를 수가 있죠. 정상회담은 양 국가 간에 가는 거기 때문에 기브 앤 테이크가 될 수가 있는데 네네. 이번 영수회담은 명백히 정권 심판 선거의 직후에 벌어졌기 때문에 정권 심판에 대한 요구는 퇴진 아니면 변화거든요. 네네. 퇴진 및 변화를 변화도 아주 중대한 변화. 관철시키지 네. 못하면 그거는 성과가 없는 게 아니라 네. 안 하는 게 성과인 거예요. 그렇죠? 만나나 마나 변화할 가능성도 없고 뭐 퇴진 가능성도 없다 그러면 장외에서 지르는 게 성과란 말이죠. 네. 근데 지금까지 하여튼 지금 이재명 대표나 주위에서 얘기하는 거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 게 전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윤석열이 받아줄 것만 얘기하겠다는 거고 지금 그래서 지금 25만 원 가지고 끌고 가서 뭐 예를 들면 25만 원 가지고 끌고 간 다음에 야 5만 원 깎자 20만 원만 하자 이거 성과입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런 성과를 내라고 누가 요구를 하고 있죠? 오늘 그 경향신문 TV에서 네. 이 자체 여론조사 했는데 뭐 경향신문 TV니까 뭐 범민주당 지지층이 많겠죠. 가장 중요한 성과, 가장 중요한 합의 내용이 뭐냐? 1등이 김건희 특검이 50몇 프로 1등이고요. 네. 2등이 최희병 특검 30몇 프로고요. 25만 원 지원금은 7%입니다. 그러면 윤석열을 심판한 이 국민들의 여론은 전혀 25만 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얘기했다 그러면은 민의가 왜곡되는 거죠. 네. 민의를 반영하는 영수회담 만만하진 않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삿바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서두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네. 민의를 반영한다 그러면 한 특검인데 김건희 특검이든 최병 특검이든 양평 특검은 다 특검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네. 그러면은 국회에서 특검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만나도 되는 거고 지금 왜 술을 넣어서 만나서 성과를 내겠다고 그러는지 제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영수회담에서 전혀 사례가 없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없어요.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대통령을 만나야 될 까닭이 있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도 야당 대표를 만나야 될 까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국무총리 임명동의 같은 거는 야당의 협조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영수회담은 사실은 네. 이제 여소야대 정국 같은 경우는 그건 뭐 무조건 대통령이 원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여소야대 정국에서 그 노태우 정권 때 그때는 이제 이 오공비리 청문회하고 광주 청문회가 이 협치에 아예 전제가 돼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수회담의 의제로 올라간 게 아니라 우리 야당 3야당이 그 당시에 그 민정당을 협조해 주려면은 이 두 개는 무조건 받아라. 이 받는 전제에서 일단 협치하겠다 그래가지고 3개월간 이 국회에서 줄다리기 하다가 결국 받은 다음부터 시작된 거예요, 관계가. 그러면은 그때 노태우 씨는 왜 받았냐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네네. 그 당시 야당 협조 없으면은 뭐 예산 통과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랑 지금이랑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죠. 오히려 의석 분포로 보면은 더 커요. 지금 그렇죠. 의석이 더 크단 네,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예산 문제도 있고 국무총리 동의안 문제도 있고 지금 이 사실은 이 정권이 국정을 내팽개쳐서 그렇죠. 국정과 관련된 입법들이 수두룩합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이게 황당한 상황이냐면은 정부 조직법은 정권 출범하면은 무조건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 통과 안 시켰어요. 그렇죠. 통과 안 시켜갔다는 거는- 여가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아니 정부를 조직을 하면 그에 맞춰가지고 법률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걸 통과 안 시켰다는 얘기는 뭐 일을 할 생각이 아예 없었다고밖에 그러니까 그런 정권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원래 같으면은 우리가 별로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대통령도 아니잖아요. 노태우 씨나 네네. 그리고 여소야대가 됐을 때가 노무현 초기 시절에 있었는데 네. 그 윤석열 자체는 야 여소야대 좋다 그럼 나 배째고 아무것도 안 할래 그냥 뒤집어질래 이게 아닌 이상은 대통령이 원래부터 야당한테 사정하고 만나달라 그랬어야 되거든요. 몸이 달아 있어야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되는데 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할래 너 네 마음대로 해봐 이런 자세로 많이 나온다. 이번엔 이 영수회담 자세가 그랬거든요. 네네. 그럼 만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 이전에 자세가 그랬고 총선 참패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다. 네. 그러니까 총선 참패 이후에 만나면은 야당 대표한테 선물 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정부와 여당을 심판한 국민들에게 내가 그동안에 잘못한 거를 변화하는 증거로 몇 개를 내놓으려는 건데 그게 특검 수용 그 특검도 원래 이채 양명조에서 최상병과 하나로 줄였어요. 네네. 그 최상병 특검조차 안 받겠다고 버티는 사람은 왜 만나러 갑니까? 그러면은 안 만나는 게 맞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야당은 국민이 요구하는 성과를 쟁취할 책무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성과지. 윤석열이 마음에 들어하는 걸 갖고 몇 개를 협의한다거나 네. 그 25만 원 같이 도대체 저는 이게 어떤 경제적인 근거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표는 뭐 개인의 하나의 그 공약 같은데 그거 갖고 둘이서 그냥 자기들 돈도 아니야. 국민 세금이야. 뭐 저같이 좀 보수적인 경제관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국민에게 그냥 25만 원 뿌린다. 이건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그럼 그냥 보수 측은 반발할 텐데 윤석열이 그런 보수적 정권이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차피 유승민 입장에서는 내 돈 아닌데 뭐 같이 뿌리자. 같이 뿌리고 그 대신에 내 특검 덮어줘. 이렇게 거래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25만 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번 만나러 가서 결국 특검 얘기를 안 꺼내고 25만 원 중에서 뭐 10만 원 얻어낸다. 그러면 이거는 밀실 거래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챙겨야 할 것은 분명히 챙기는 영수회담이 돼야 된다. 네, 그래서 그러지 챙길 게 없으면 안 해야 하는 게 된다. 낫다. 안 하는 게 참고로 낫다. 그 88년도 이 총선 때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은요. 그 광주 청문회하고 오공비리 청문회 될 때까지 영수회담 안 했습니다. 네. 안 했어요. 예. 그거 다 대고 한 거예요. 그거 다 대고. 그게 국민의 민의를 반영하는 길이었다. 그러니까 영수회담을 안 하는 게 민의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알겠습니다. 만약에 진도가 많이 나와서 연정 비슷한 걸 제안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뭐 몇 개 부처 장관 자리를 야당 인사에게 맡기겠다. 아니 그러니까 저 혼자 상상하는 겁니다. 아 지금 그 얘기 나오니 여당 쪽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아, 정부 여당 쪽에서 그런 말이 튀어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네네네. 그러면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아니, 또 그거- 하나는 받으면 뭘 받아야 아니 될까요? 그것도 받으면 안 되는 게 아, 총선 때 그런 얘기 없었지 않습니까? 네네. 총선 때 회초리 들고 몽둥이 든다면서요. 네.
그게 과연 마치 연정 비슷하게 해석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가려고 그러면은 대통령이 권한을 그냥 다 내려놓겠다까지 가든지 제일 위험한 게 바로 총리 자리하고 장관 자리 두세 개만 거래치는 건데 이거는 지금까지 총선 공약에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받으면 안 되고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총리도 이 야당 대표하고 논의를 할 필요 없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하게 뭐 부정부패 혐의나 뭐 이런 거 없는 사람 하면은 야당에 통과시켜주지 않겠습니까? 네. 뭐 아무리 이 야당이 대승했어도 이 대한민국 어쨌든 뭐 여야의 이념적 차이가 있는 거고 대통령 중심 국가에서 좀 우파 성향의 총리를 내세웠다 하더라도 부정부패 비리만 없으면은 저 사람 우파라고 어떻게 거부시키겠냐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어렵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에서 인사는 거의 뭐 시정 잡배들 갖다 꽂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된 거지. 보수에서도 그런 대로 청문회 통과할 청렴한 사람도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뭐 제가 자꾸 이 사람 예를 들어서 그런데 몇 차례 선거를 통해서 부정부패 검증됐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그 폭정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했던 사람이 당내에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유승민 같은 사람 있지 네네.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랑 상의 안 한다 하더라도 유승민을 총리로 내세우면 야당이 왜 거부하겠어요? 그렇죠. 어렵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 총리 문제들을 논의할 필요 없이 자기가 통과될 사람을 내세우면 되는 거죠. 네. 이걸 얘기한다 그러면 잘못하면은 오히려 통과가 되면 안 되는 사람 가지고 야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연정 비슷한 걸 제안했을 때 또 야당 입장에서 받아야 된다라는 부담은 국가 운영에 책임이 있는데 이렇게 나라가 망가지도록 방치할 수 없다. 뭐 이런 논리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게 네. 지금 김한길이나 이 박영선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근데 오히려 저 김한길은 민주당은 나간 지 꽤 오래됐고, 뭐 안철수 우당탕도 했고 이랬기 때문에 뭐 민주당이 문제 제기할 건 아닌 것 같아. 김한길 대해서는 한다 네. 그러면은 그 사람의 뭐 이제 과거 경력이나 이 비리만 잡으면 되는데, 박영선 씨는 지금 민주당 당원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럼 박영선을 냈을 때 어떡하냐 문제거든요. 저는 그랬을 때는 일단 박영선은 당원이기 때문에 자기가 탈당하지 않는 한 이재명 대표나 당 지도부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죠. 뭐 제가 만약에 민주당 지도부면요, 아직 우리 민주당 사람이 당신 정권 들어가기에는 너무 교감이 없지 않냐. 당신들이 정권을 똑바로 운영할 수 있는 총리를 제시해서 일단 가보자 그렇게. 이건 다음에 논의하자. 이번에는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협치도 정돈해가면서 해야 된다. 협치를 하더라도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그동안의 국정 남맥 너무 이상하게 그러니까 네. 협치가 여야 간에 싸워서 안 된 게 아니라 네. 뭐 도저히 초상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협치가 안 됐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돌아오는 거는 윤석열이 알아서 돌아와야지 협치가 되지. 그러니까 국정 기조를 네. 전면적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협치를 고민해보거나 그러니까 논의해볼 수 있다. 정상화가 됐을 때 협치가 되죠. 네. 비정상적으로 갔는데 어떻게 협치가 되겠어요. 그러면 인사의 하나의 또 단서 정진석 의원을 비서실장 시킨 건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그것도 뭐 총선 민의에 그냥 역행해 버린 거죠. 사실은 이제 여기서부터 사실 이 대통령의 의중이 드러난 건데, 그래서 뭐 명수회담이 필요 없어져 버렸는데, 네. 그 정진석 씨는 이 비대위원장 하면서 결국 그 전당대회 때 뭐 계속 그 룰 바꾸고 엉망진창 만들어 놔가지고 이 파행의 주범이고, 그게 결국 총선 패배까지 왔고, 당대표를 당원들의 투표로만 100% 하도록 한 바꿔버렸고, 거죠. 네. 실제로 그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무시무시한 협박이 난무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 공범이죠, 뭐 정진석 씨는. 그런 사람이 결국 정진석 씨 자기가 5선을 했던 친여 보수 지역에서, 그것도 요즘 공주는 또 윤 대통령 아버지 고향입니다. 네네. 거기서 떨어졌으면은 한마디로 총선 패배의 상징적 인물인데 그 사람을 대통령 실제에 앉혔다는 얘기는 패배 인정하지 않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거기다가 또 정진석 씨는 또 이제 개헌의 이제 또 아이콘인데, 네. 결국 이 아주 나쁜 이 정계 개편이나 편법을 써가지고 돌파하겠다는 의지까지 보여줘 버렸기 때문에 정진석 임명은 윤석열 정권은 전혀 반성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일종의 해보자는 건가요,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여의도에서는 개헌이라는 꼼수로 돌파하려고 그러는 거라.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정무수석도 낙선자를 임명했는데 그건 뭐 그 사람도 그 김포 서울 편입의 이 주역이거든요. 네네. 그 김포 서울 편입이라는 이상한 얘기 가지고 결국 그때 뭐라 그랬냐면요, 경기도 박살날 거라 그랬습니다.
경기도가 완전 박살나. 지금 수도권에서 그나마 서울은 좀 버텼는데 네. 경기도 표차가 10%가 넘어가서 끝장이 나버렸거든요. 네. 그럼 경기도 참패의 주범 아닙니까? 음. 그 사람이 정무수석을 들어온다? 정치 패배의 주범이? 그러니 아무런 변화나 반성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심각한 거네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사람들은 뭐냐? 네. 여전히 검찰 권력으로 협박을 해서 개헌을 통해서 이 정계 개편을 통해서 버텨보겠다 이거거든요. 그럼 뭐 다 드러난 거죠. 이 네. 계산들이. 그럼 우리 대표님은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꼼수일 텐데 통할 거라고 보세요? 정계 개편. 뭐 어떤 사람들은 매력적으로 여길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지금 위험한 게 네. 지금 윤석열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개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자꾸 이 개혁신당이 자꾸 개헌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고 조국당은 이미 총선 때 개헌 얘기를 꺼냈고 그 개헌 내용이 지금 둘이 비슷합니다. 개혁신당이랑 지금 조국당이랑. 그러니까 자꾸 개헌의 이슈를 만들어주기 시작하면은 어느 순간에 그냥 윤석열이 그냥 갑자기 확 그냥 7, 8월 정도에 네. 개헌을 선언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개헌이라는 게 이 블랙홀 돼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개헌 얘기 꺼내가지고 막 복잡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 노무현 때도 한번 그랬었고 네네. 잘못하면 그냥 확 끌려가는 거죠. 이 정상적으로 정권으로 바로 잡는다거나 아니면 윤석열 퇴진이라든가 이렇게 안 나오고 그냥 개헌으로 확 끌려갈 소지가 있죠 지금. 야당 입장에서도 개헌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다라는 측면에서요. 원래는 사실은 그 개헌이랑 그 대통령 임기 단축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네. 그렇게 지금 이 개혁신당하고 조국신당이 주장을 해서 네. 국민들이 혼동을 하고 있죠. 아니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개헌은 4년 중임제를 얘기하는데 4년 중임제 개헌을 했다고 해서 윤석열 임기를 왜 줄입니까? 아니 뭐 부치게 듣거나 이런 방식인 거죠. 그건 안 되고 그건 원칙적으로 안 되고 네. 왜냐하면은 이 개헌은 현직 대통령한테는 효력이 안 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 네. 헌법상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네. 뭘 개헌을 어떻게 하든 효력은 없는데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윤석열과 협의해가지고 1년을 줄이겠다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내 말은 임기 단축 개헌은 없는 거고 네. 개헌을 개헌도로 하는 거고 임기 단축을 협상을 하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 만약에 저는 윤석열이 지금 안 받겠다 그러고 있는데 임기 단축은 네. 임기 단축을 받는다면은 뭘 조건을 내걸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조건이 아주 안 좋은 국가적으로 안 좋은 조건이겠죠. 이를테면 뭘까요? 부부의 안전? 그건 100%고. 100%. 그건 100%고. 저는 그거보다 더 위험한 게 임기를 1년 줄였다 칩시다. 그럼 개헌을 지금 뭐 8월에 던질 수 있다고 보는데 네네. 그러면은 야 내가 임기 1년 줄일 테니까 앞으로 2년 동안 내가 하는 거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대통령과 야당 전체가 개헌으로 합의를 한 상태에서 대통령은 임기 1년을 양보한 셈이 돼요. 네네. 그럼 범죄 덮어주는 건 그건 기본이고 앞으로 2년 동안도 윤석열이 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 2년 동안 윤석열을 어떻게 케어할 거냐는 겁니다. 네. 내가 1년 양보한 대통령이니까 2년 동안은 내가 뭘 하든지 시비 걸지 마라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정리할 겁니까 그거를? 국정 운영의 난맥상이 더 심각해지는 건 지금은 야당보로 윤석열을 견제하라고 보냈는데 네. 윤석열과 개헌을 합의해버리면요 윤석열의 폭정을 비호하는 상태가 그러니까 마치 이게 3당 합당을 유사하게 되는 수가 있어요 이게. 네네. 그러니까 변 대표님은 하여튼 향후 전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를 주도하는 방식으로 나가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특히 개헌은 이건 절대 아니에요. 위험하다. 개헌은 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물러날 때까지는 개헌의 개최 조건이면 안 돼요. 네. 영수회담도 마찬가지고 다른 뭐 연정 비슷한 제안도 마찬가지고. 안 되죠. 예. 뭔가 스스로 장구책을 실현해서 아니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네.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면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네. 아무리 야당이 다수라도. 그래서 스스로 변화를 하든지 아니면은 변화 강제를 받아들이든지 그게 아닌 이상은 뭐라도 뭐 만날 필요도 없고 협의할 필요도 없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총선을 통해서 민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 민의를 쫓아야 되고 민의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 근거가 정해져 있다 지금. 그러니까 총선 때 네. 일단 야당들이 떠든 얘기들이 있어요. 네네. 이채 양면적 특검 하겠다 그랬고 그렇죠. 조국 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가 나중에 개헌으로 말을 바꿨지만 다들 조기 퇴진할 생각을 했지 그걸 개헌이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사실은. 네네네. 그러면 그에 걸맞게 방향을 가져야지
총선이 선거 운동할 때랑 지금 총선 당선된 다음에 완전히 지금 말들이 바뀌고 있으니까 야당들이. 네네. 그러니까 그게 선당합당이라는 거죠. 일종의 부자 몸조심인가요? 그럼 야당의 입장은 어떤 걸까요? 저는 이 조국 신당 같은 경우는 원래 처음부터 뿌리가 네. 지금 문재인 배경에 조국 같은 경우는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할 때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그랬죠. 제가 늘 많이 강조하지만 윤석열이 가장 나쁜 짓을 많이 했을 때가 중앙지검장 때입니다. 네. 그때 보수인사 200명을 감옥에 집어넣을 때 무차별 그냥 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게 가장 그 법이 애매한 거 아니에요. 이걸로 200명을 잡아들였을 때 그때 조국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뿌리가 같다. 조국이랑 윤석열은 서로 밥그릇 싸움하기 때문에 치명적으로 누굴 죽이는 싸움하지 않을 거라고 봤었고 처음부터 조국 신당 같은 경우는 문제는 민주당인데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하고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판정리를 해주면 되거든요. 원칙대로 그냥. 근데 자꾸 이 조국 신당하고 또 뒤엉켜가지고 자꾸 불필요하게 만나서 왜 한동훈 특검을 하겠다고 지금 또 나대는 거지? 나도 이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질문이요. 그러면 조국 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치명적으로 죽이진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역은 윤석열 대통령은 또 윤석열 검사 시절에는 검찰총장 시절에 조국 법무부 장관을 치명적으로 죽여버렸잖아요. 치명적으로 죽이지 않았죠. 네. 아 그랬으면 부인이 치명적이지 않았죠. 구금되고 애들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 뭐 그 정도로 끝났죠. 그거 치명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 조국 대표 가만 안 갔잖아요. 아니 그래도 아니 제 말은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때 보수 인사 저까지 포함해서 200명이 감옥 갔는데 네네. 감옥 안 갔잖아요. 부인이 네. 가면 더 고통스럽지 않나요? 글쎄 뭐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인데 네네네. 조국 대표가 감옥 갔으면 정치적 제기 못 하는 거죠. 부인이 갔으니까 정치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지금 정치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근데 조국 대표는 아직 안 간 거잖아요. 이제 대법원 판결만 남겨두고 있고 징역 2년형을 이미 선고받았기 때문에 곧 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서로 치명적으로 칼부리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법원에서 지켜볼 일이네요. 그것도. 아니 저는 뭐 네네. 선거 때부터 네네. 조국이 윤석열을 쓰러뜨린다 그거는 어찌 보면 사기극이랑 사기극.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관계도 아니고 뒤에 문재인이라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있어요. 둘이 뭐 형제나 다름없는 관계고 이 계보로 따지면 이야, 배다른 형제죠. 네네. 그래서 적당히 이제 이 권력을 좀 나눠 갖는 선에서 정리가 되지 치명상을 예를 들면 조기 퇴진 뭐 탄핵 이런 건 안 할 거다 조국 당은 네네. 갔었고 민주당은 할 수 있는 위치인데 조국 당에 휘말렸던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도 지금 사법 리스크에 휘말렸던지 기대한 대로 가고 있지는 않죠 지금.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에서 민주당에게 이 연석회의를 하자고 그랬는데 거절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조국, 이재명 두 명의 대표가 만나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해야 되나요? 그럼 거기서 뭔가 이 대외적으로 입장이 나왔어야죠. 네. 지금 윤석열 연석회의 영수회담 전이기 때문에 영수회담 전에 만났다면은 영수회담에서 우리가 이렇게 공조해가지고 뭐 관철시키겠다니 압박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고 어제 조국 대표 만나자마자 결국 오늘 이재명 대표는 난 그냥 뭐 강제하지 않고 편하게 만나겠다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럼 그 둘이 과연 어떤 얘기를 했을까 궁금한 거죠. 네네. 고량주도 한 병. 예를 들면 조국 대표가 절대 특검 포기한다 이렇게 강제했겠냐. 그렇게 했는데도 이재명 대표가 돌아선 거냐. 오히려 전혀 다르게 조국 쪽에서 적당히 가자고 이재명 대표 설득할 수도 있지 않겠냐. 아이고. 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황운하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조국당에 네. 왜 한동훈 특검을 갑자기 치고 나오는지를 아니 한동훈 특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한동훈 딸의 입시 비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윤석열 탄핵으로 가는 사안입니까? 지금 윤석열 탄핵으로 가야 할 수 있는 이채 양명주도 지금 막혀 있는데 한동훈 딸의 입시 비리를 잡기 위해서 특검을 가동하겠다? 지금 최상병 특검도 막혀 있는데 이거 완전 물타기거든요. 이거. 네. 이거 물타기고 하필이면 또 지금 상황이 윤석열하고 지금 이 한동훈하고 무지하게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거의 어찌 보면은 그 야인으로 지금 도망자 신세나 다름없는 한동훈 특검. 한동훈 특검도 한동훈이 정말 제대로 뭐 태블릿 조작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윤석열 그 징계에 대해서 소송을 똑바로 임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직무유기, 아까 말한 대로 직무유기 이런 것들이 잡기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거든요. 한동훈 씨가 지금 여당의 대표도 아닌 상황에서 이제 거의 야인이나 도망자, 그렇죠. 네, 도망자 뭐, 상황인데 네. 그걸 한동훈을 계속 죽이려고 한동훈 특검, 아까 말한 대로 한동훈 따라 입시 비리가 그게 특검거리가 되냐고요, 그게 사실 네네. 특검거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사적 복수 아니면 윤석열과 주파수를 맞추는 수도 있다고 봐요, 이거는 윤석열하고. 어차피 한동훈은 버리는 카드니 윤석열이 지금 한동훈 네. 죽인다는 건 다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설사 한동훈을 때릴 게 있더라도 우리의 지금 현재의 주적은 윤석열 아닙니까? 그렇죠. 적의 적은 한동훈은 공지일 그냥 수도 따라오는 있죠. 애고. 네네네. 그러면 한동훈은 제껴야죠, 이럴수록. 근데 왜 이럴수록 한동훈을 치자고 합의를 했다고 발표했어요. 조국 이재명 대표하고. 네. 잘못 가죠. 한참 잘못 가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점심 먹자고 그랬는데 거절했다. 이건 사실일까요? 사실이죠. 어. 그건 사실 그건 대통령실이 발표했으니까 사실이죠. 아니 그 발표하더라도 뭐 일종의 약속 대련도 할 수 있잖아요. 뭐 한동훈이가 뭐 반박하지 않는 거 보니까 네. 사실이고 오히려 한동훈 쪽에서는 비대위원들하고는 식사했다고 또 터트려버리고 그냥 막 가는 거죠, 한동훈 쪽에서는. 그건 갈등이죠. 근데 갈등인데 네. 이걸 막 어마어마하게 막 중대한 일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심평 같은 사람은 네네. 심평 같은 사람 좀 정말 좀 위험한 브로커 같은데 한동훈이 당을 다 장악했다. 그래서 윤석열로서는 어쩔 수가 없다. 이상한 말들 합니다. 네. 아니 한동훈이가 당을 어떻게 장악합니까? 한동훈이 당에 들어간 지 얼마 됐다고. 아 그리고 뭘 가지고 그러니까 제 장악하냐고. 말이 공천권이라도 있으면 장악하지. 이미 끝났잖아요. 네네. 끝났고 또 총선 이겼으면 모르겠는데 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보수는 한동훈 때문에 총선 망했다 그러고 돌던지고 있는데 왜 윤석열의 멘토라는 심평이 한동훈이 당권을 장악해가지고 윤석열로서는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합니까 이거.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한동훈 얘기를 부풀리다 보니까 또 이제 진보 쪽에서는 한동훈 윤석열 싸움은 좋을 것 같으니까 막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한동훈은 그냥 윤석열의 똘마니에 불과한 거. 이건 네. 김종필, 박정희나 노태우 그 전두환 관계하고도 안 되는 그냥 실무 똘만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건 뭐 여러 증언이 나오는데 한동훈이가 술을 안 마시잖아요. 네. 윤석열은 술 안 마시면 사람 치고 말한다 이거. 그러니까 모든 중요한 얘기는 술자리 가서 하는데 네. 술을 안 마시는 한동훈이가 윤석열하고 뭘 어떻게 일을 도와요? 근데 술은 안 마셔도 술자리는 있잖아요. 근데 그게요. 술 잘 안 드실 텐데 네. 뭐 우리 같은 뭐 그냥 거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야 상관이 없는데 네. 이 정보나 이런 거 다루는 사람들은 술자리에서 술 안 마시는 사람 옆에 있잖아요. 네. 스파이로 봐요, 스파이로. 심리적으로는 같은 편이 아니구나. 저놈은 저거 우리 네. 술 마시는 거 지켜보고 한다고 스파이로 하기 때문에 저 예. 끝에 앉혀놓던지 아니면 안 데려가는지 그래가지고 지들 검사나 이끼리 술 먹고 한동훈에게 야 네가 처리 이렇게 갔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한동훈은 그냥 실무 졸개일 뿐이지 뭘 같이 토론하고 싸우고 뭐 일을 도와 이런 관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한동훈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한동훈 입장에서도 윤석열이가 동지가 아닌 거죠. 그냥 따지면은 윗사람. 윗사람일 위에 뿐이죠. 분. 네. 그냥 그러니까 마치 회사 직원이 털어져가지고 뭐 회사 안 나오듯이.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 권력을 통해서 윤석열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법무장관 시켜놓고 여당 대표 시켜놓다 생각할 거 아닙니까? 윤석열 입장에서.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게 그 일반인들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동훈 자기가 선거 나가서 여당 대표 된 것도 아니고. 네. 그러면은 그냥 회사원들이 부장한테 삐져가지고 뭐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지금 한동훈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일종의 정치적 생사 여탈권을 윤석열 대통령이 쥐고 있고 자기는 그 선택에 의해서 장관도 하고 비대위원장도 했던 사람이잖아요. 사실 볼품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말 잘 들어야 되는 거 그냥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첫째 수준이 그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게 하나 있고요. 수준. 두 번째는 너무 나쁜 짓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서로의 범죄 행위들은 많이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대표적으로 태블릿 PC 조작 범죄는 둘이 같은 공범이기 때문에 내가 막 나가도 윤석열이 함부로 나를 치지 못한다. 내가 들고 있지 않냐. 네. 뭐 그런 자신감이 있겠죠. 그래서 얻을 건 뭐예요? 그러니까 얻을 걸 계산을 원래 이제 정치꾼들은 뭘 얻을 걸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한동훈은 직장인이에요. 그 부장한테 삐졌다고 안 나가서 얻을 게 뭐가 있으니까 그냥 없죠. 부장한테 그냥 컴플레인 얘기하는 거지. 지금 그거예요. 지금 그거. 아니 그다음에
회사 생활이 어려워지잖아요. 부장한테 삐져가지고 안 나가면 그러니까 징계받고. 점점 어려워지면 어려워지지. 뭐 지금 윤석열이가 한동안 목을 함부로 치지 못할 거예요. 네네. 뭐 감옥에 보낸다거나. 네. 근데 그거 말고는 당 대표를 뭐 어떻게 출마하겠습니까? 아직 한동훈이. 그렇죠. 지난번에도 다 그냥 꿀 앉혀버렸는데 얻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대선 주자로서의 지지도 아직까지는 있잖아요. 이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흐지부지 그러니까 그거를 없어집니까? 지금 이 뭐 대통령실에서는 한동훈에 대한 음해를 너무 많이 해서 그렇긴 한데 네. 현재 한동훈은 김경률, 하문경 양쪽에 지금 귀가 막혔다. 그 둘이 코치하는 대로 가고 있다. 네. 그 둘은 이제 이 도박하는 셈치고 한동훈 대권 한번 노려보겠다 해가지고 막 끌고 가는데 하문경이나 김경률 씨가 정상적인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해본 적도 해본 사실 적 없죠. 그냥 네, 없어요. 왔다 갔다만 했지. 네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서 이용당하고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뭐 저도 좀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잘못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윤석열이 불렀어. 기분 나쁘죠. 홍준표 네. 만나가지고 욕하고. 근데 그 관계로 볼 때는 대통령이 부르면 가야죠. 그 사람은. 그렇죠. 야당은 부르면 안 가도 되는데 네. 어쨌든 그럼 자기가 법무장관 자기 실력을 했으니까 가서 불만을 얘기해야죠. 근데 나 삐졌어 안 가버려? 그래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릇 자체가 너무 작은 그 수준이 그릇. 아닐까? 수준? 예, 그 수준. 네. 국무총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악의 상황이 이재명 대표가 국무총리 논의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이 박영선이 되는 겁니다. 어. 물론 이제 뭐 딴 얘기들이 나오긴 하는데 근데 만약에 김한길이만 하더라도 저는 이재명 대표 얘기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한길이 민주당 떠난 지가 언젠데 뭘 얘기합니까?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유승민 얘기할 거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름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얘기할 만한 사람은 박영선밖에 없어요. 다시 여쭤보면 자 박영선 국무총리로 가고 그 다음에 이를테면 뭐 제 마음대로 하라고 한다면 법무, 뭐 행안부, 또 노동, 환경부, 여가부 이런 부처의 장관을 민주당에서 맡게 된다면 국정 난맥성을 좀 돌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다행 아닌가? 근데 이 윤석열 정권의 국정 난맥이라는 게 네. 가장 무너뜨려 버린 게 외교 안보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민생이 문제를 할 때 의미가 없다는 게 네. 지금 다른 나라들 경제 호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도 좀 경제 가지고 오랫동안 나쁘다 보니까 헛갈리는 데가 언론이 막 조작을 하는데 네, 네. 어마어마한 호황을 달리고 지금 한국만 네. 안 되고 있는데 네. 그 가장 중요한 문제가 러시아하고 중국이랑 박살내버려서 외교 관계가 그렇죠.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은 외교 안보를 야당한테 넘겨주지 않잖아요. 그 좀 문법적으로 이상하죠. 네, 맞아요. 그거는 이원 집정제를 해도 안 넘겨주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여기는 외교 안보가 제일 문제인데 그거를 박살내고 있는데 경제부총리를 줘도 해결이 안 돼요. 이거는. 경제부총리를 줘도. 그러면은 답은 하나로 수렴되는군요. 아니 대통령의 업무의 90%가 외교 안보라고 봐야 되는 네네, 겁니다. 네네. 그거를 무너뜨린 사람하고 뭘 협력을 하고 뭘 협치를 하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는 윤석열 네. 대통령이야. 답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거 있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영선이 들어오고 장관 내 자리 준다. 이거 받으면 그냥 같이 덮어 쓰는 거죠. 뭐 그냥 같이 덮어 네, 쓰는 네, 거죠. 네. 그래도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걸 그냥 애달픈 마음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정말 이런 뭐 이태원 참사 같은 걸 보면서 아유 행안부가 제대로 했으면 경찰을 그렇게 정치적으로 장악하려고만 하지 않고 정말 국민 안전에 대해서 자기 역할을 했으면 관료들이 좀 움직이는 분위기였다면 젊은이들은 그렇게 안 죽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애달픈 근데 뭐 마음. 행안부하고 법무를 줄까요? 그 두 개는 절대 안 주겠죠. 네. 그 두 개를 줄 가능성이 없죠. 네. 그건 이원 집정제 사이에도 그 두 개는 절대 안 주거든요. 만약에 그 정도로 파격적인 제안을 한다면 근데 그거를 받을 바에야 특검을 받겠죠. 네. 법무장관을 준다는 얘기는 검찰 인사권 준다는 얘기인데 네. 그러면 그건 특검도 필요 없이 그냥 검찰이 그냥 치면 끝나는데 네. 그럼 특검을 받겠죠. 쉽지 않군요. 쉽지 않아요. 네. 루마니아 대통령 정상회담 때 김건희 씨가 안 나왔다. 주목되는 사실이었죠.
안 나올까요? 계속? 정말로 제가 궁금한 게 루마니아한테는 뭐라고 설명했을까? 나 제일 궁금해요, 그게. 그냥 이해해 주세요. 뭐 이런. 이해해 주라 그래도 이게 네. 국제관계에서 그렇죠. 이유는 물어봤을 텐데 네. 뭐 김건희 씨가 뭐 몸살이다 그런 네. 거짓말했겠죠 아마. 네, 네. 저는 좀 한국 언론이 그런 거 좀 취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 루마니아한테 뭐라고 얘기했을지를 네, 네. 이런 것들 좀 취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상태는 계속 될 건가요? 근데 저런 거는 네. 야당이 빨리 호통쳐야죠. 국회 운영이 열어서. 아니 김건희 보고 디올백 같은 거 뒤에서 받지 말라 그랬지 정상적인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누가 하지 말라 그랬냐. 네네. 지난번 총선 때도 누가 김건희 보고 투표하지 말라고 시비 걸었습니까? 그렇죠. 왜 혼자 튀어나왔다가 김건희 네, 나중에 했다 그러고. 네. 아무도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나대지 불법적으로 나대지 말라 그랬지. 네. 할 거 하지 않을 바에야 김건희 비서관으로 왜 뒀습니까? 다 비서관 철수시켜야지 안 하려 그러면. 네. 그러니까 할 거는 하라 이거야. 김건희 뭐 남들이 하는 거는 남들이 안 하는 거 하지 말라는 얘기죠. 할 걸 해야 되는데 본인도 하고 싶을 텐데도 안 하는 까닭은 계속 언론에 나오는 순간 지지율은 더 떨어지고 국민들의 미움이랄까 이런 건 더 커지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면은 총선 때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같이 투표로 나왔다 해서 네. 그거 갖고 김건희 너 왜 나왔어 욕을 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선거야 누구나 다 나온 거니까. 네네. 그 루마니아 영분이 왔는데 옆에서 사진 찍었다고 해서 시비를 걸었겠냐고. 맨날 사진 찍으면은 지가 대통령 자리에 있고 막 이래서 문제가 된 거지. 네네. 정상적으로 영부인 자리에 있는 거 가지고 지지율 왜 떨어집니까? 아니 저 동의해요 대표님. 그럼 왜 안 나와요? 저는 혹시라도 파업을 하는 게 아닌가. 한동훈이 입에서 안 나오듯이 네네네네. 영부인 파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뭔가 아쉬우면 니네가 나 불러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욕을 했는데 안 받아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윤석열한테 그러든지 국민한테 그러든지 필요하면 니네가 불러라. 네. 이런 지금 뭐 억하심정이 있는 게 아닌가. 혹시 뭐 재발 저려서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뭐 아니 인기가 떨어질까봐 안 나왔다는 건 성립이 안 된다는 게. 그게 네. 떨어질 수 아마 그쪽 대통령실도 그래도 전문가들이 있는데 네. 그냥 뭔가 억하심정은 안 나온 것 같아요. 너희 한번 엿먹어 아니 봐라. 근데 총선 전까지도 안 나왔잖아요. 네. 그건 아마 선거용 관리였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그것도 이상한 게 안 나와서 난 이상하게 생각했잖아요. 네. 투표는 나왔어야지 같이. 네. 그러니까 괜히 나올 걸 나와야지 이슈가 안 되는데 나올 걸 안 나오니까 이슈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관리 잘못한 거고 이번에 루마니아 영분이 왔을 때 안 나온 거는 정말 치명타이거든요. 그럼 뭔가 대통령 부인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잘못된 거죠. 이거는 누군가는 윤석열이죠. 네네. 머리채 붙잡고 나오게 했어야죠. 아이고, 네. 나오게 했어야죠.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가 뭔가 국민이나 윤석열에 대해서 파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것 역시 진상조사가 필요한 해야죠. 대목이네요. 국회 운영위에서 계속 안 나올 거면 비서 다 철수시켜라. 네네. 그리고 퇴거시켜라. 그래야죠. 그거. 별거를 하라는 얘기네요. 하여튼 뭔가 그러니까 국가 운영 차원에서의 매듭은 져야 된다 이런 그리고 말씀이네요. 아니 정상회담이 아직까지 많이 남았을 텐데 그때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그때마다 안 나올 거예요? 대통령이 외국을 가야 될 일도 있을 거고. 있죠. G7 정상회담에 초대받지 못한 건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한국의 위상이 추락한 그거는 원래 일본이 해줘야 되는 건데 네. 지금 아마 일본 보수 언론들도 꽤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요. 네. 윤석열 위험하다. 그래서 기시다도 위험하잖아요. 네네. 특히 윤석열이 지금 말을 바꿀 가능성이 높다. 강제징용 이런 문제를 전부 다 일본 편 들었는데 지 인기 관리에서 또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일본 우익 쪽에서 윤석열 멀리하라는 조언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도 한쪽에서는 무슨 윤석열 대통령 노벨 평화상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건 좀 미국에서 나온 얘기고, 네. 미국에서 나온 얘기고, 그거는. 바이든 자기가 지금 선거 급하니까. 그냥 바이든의 업적이라는 게 기시다하고 윤석열, 한마디 윤석열을 기시다 밑에 꿀린 것밖에 없거든요. 바이든의 업적이라는 게. 근데 그냥 아무 말 잔치인가요? 그게 특히 노벨 평화상이 네. 오바마가 받은 다음부터 그냥 네. 완전 정치화가 돼가지고 정치인들 막 주면 안 되는데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네. 만약에 지금 윤석열 노벨 평화상 받아보세요. 노벨 평화상 한국에서 이제 인정받겠습니까? 그거 받으면 근데 그게 너무 많은 나라에서 이제 반대파들이 인정할 수 없는 막 받기 시작하니까 네. 노벨 평화상이 끝나버렸어요. 건의가.
그럼 가능성도 생길 수도 있네요. 좀 가능할 웃기는 수 얘기지만. 있죠. 있죠. 왜냐하면 바이든이 자기 연임을 위해서 뭐 CIA 동원해가지고 또 하면 또 가능성도 있겠죠. 또 네. 로비도 너무 심해졌고 요즘에. 네네. DJ는 의문의 일패를 당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저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한테 제가 보수했을 때 네. 노벨 평화상 반납하자고 내가 주장한 적이 있었어요. 어. 왜냐면 뭐 자꾸 이제 뭐 노벨 평화상 때문에 너 팔아먹었지 보수가 많이 그러니까 네네. 깔끔하게 그냥 반납해버리자. 평화상 지금 권위도 출수했는데 네네. 제가 보수했을 때 그런 주장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DJ가 뭐 노벨 평화상에 연연할 정도로 뭐 허약하거나 뭐 그런 존재는 아니었으니까. 근데 다만 네. 이제 그 노벨 평화상 로비 문제인데요. 로비는 다 해요. 네네. 근데 하는데 지금 이제 점점 도가 넘어서 가지고 의미가 없어진 거죠. 로비는 다 하죠. 어느 상에든지. 네. 노벨이라는 게 뭐 수상 신청 뭐 이런 정도로 볼 수도 있는 그러니까 무슨 거고. 뭐 네. 아니 이거 예를 들면요 무슨 뭐 아카데미 영화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칸 영화 여기서 로비 다 합니다. 네네. 기본적인 로비를 하는 건데 네. 불법 로비라는 게 뭔지 그런 거는 없었지 않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대표님 말씀 따라서 아주 재미있게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은 여야 영수회담이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챙겨야 될 것. 이건 꼭 챙겨야 된다. 뭘까요? 아니 지금은 특검이에요. 특검. 거부권 행사 안 하겠다. 이 말 받아내는 거예요. 네. 근데 아예 얘기를 안 꺼내겠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해야 된다.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야당 대표가 그 얘기를 할 필요는 있습니까? 있죠. 만약에 근데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네. 얘기 되는 것만 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얘기 되는 것만. 예. 합의할 수 있는 것만 하겠다. 네. 그래서 그거 지금은 이미 첫 단추 잘못 끼워가지고 지금은 들어가면은 뭐 윤석열만 신나죠. 지금은 들어가면. 하여튼 기추가 지목되는 상황인데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영수회담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예, 예.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빠르게 가 스픽스 좋아요